반갑습니다. 세상에 저는 이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 싫어, 학교에서는 공부하기 싫으면 일하러 간다 그러고 집에 또 집에서는 일하기 싫어서 공부한다 그러고 숙제한다 그러고 요리조리 빠져다녔거든요. 빠져다니는데 공부 안 하려고 이제 한 거죠.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려고 한 거라 그게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진짜 얄망스럽게 조리조리 요리조리 빠져다니고 그랬는데 자기가 마음을 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몰라요. 그것도 이제 또 뭘 배워가지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밥벌이를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조금 내가 밥벌이 하려고 이걸 배우는가 그러면 어떤 도덕성적인 측면이나 또는 자존감 같은 게 좀 낮아지잖아요. 뭐 어쩔 수 없이 밥벌이 하려고 이거 해. 그러나 이제 참 좋은 것이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내 힘든 부분, 뭐 최종으로 힘든 부분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될 것인데 그것을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오롯이 사실은 나에게다 전부 다 오롯이 투자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나의 삶에 대한 투자거든요. 그래서 또 그거는 누가 어떻게 대신해 줄 수 없는 나만의 것이라고요. 나만의 것이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부모나 또 좀 먼 인연으로서는 사실 그 부부고 철륜이 아닌 인연으로서는 부부고 이제 그런데 부모가 자식이 만약에 죽는 모습을 보고서 가슴 아파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은 또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나만을 위한 오롯한 시간을 내서 그것도 이제 호구지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도 성인의 말씀을 가지고 나도 성인의 발자국을 따라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가겠다는 생각을 낸다는 것이 이 풍진 세상에 참 이 어려운 세상에 참 대단한 일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이 세상에서 저 지리산 또는 설악산, 지리산 피아골 단풍이 아름답고 또 설악산의 대청봉 단풍이 아름답다 손치더라도 그런 것은 얼마 안 가는 아름다움이고 실제 내가 나를 위한 그리고 나의 행로를 위해서 내 본고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공부를 하는 시간 또 그런 시간을 낸다라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속사라는 것은 풍진 세상이라서 있는 듯 했다가 어느 날 보면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99.9%가 아니라 100%입니다. 이름과 모양밖에 없고 실제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과 모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투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지구마저도 다 파괴를 하고서도 파괴하는지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뭘 파괴했느냐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지구의 온난화는 벌써 2000년대부터 인과를 우리들에게 갖다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 학자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리석게도 이게 말세에 살면서 인간의 자본주의적인 욕망을 가지고 사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참 진짜 내가 공부를 조금 그런 것이 행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또는 조직이나 또는 종교의 어떤 편협성이나 종교의 폭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 내가 내 스스로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훌륭히 칭찬받아야 될 사안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한 200년 전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계화, 그 영국에서 이제 방직 공장부터 시작했고, 그건 그 인도를 갖다 그 식민지화해서 맨하를 침탈하고 이러면서 그 배를 짜는 것을 갖다 기계화시키고 그 에너지 동력을 얻기 위해서 영국도 산에 참나무를 배에다 써버려 가지고 민둥산이 되고 영국의 그 죽음의 스모그 현상이 런던에 그 스모그가 일었을 때 그 장작을 그 배 짜는 동력을 얻기 위해서 장작을 갖다가 떼고 또 그 뒤에 민둥산을 다 만들어 놓고 또 안 되니까 이제 석탄을 떼고 석탄 떼다가 그게 그 석탄 실어 나르는 것이 그 열차가 된 거거든. 서양은 먹는 것이 해결되면서 또 미국에서는 지식 산업이 되면서 먹는 것이 해결되고 땅이 해결되고 지식이 해결되면 행복이라는 것을 갖다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이 특히나 그러면서 이게 물질적인 자본주의의 물질적인 이 그 풍요하고 그 다음에 그 철학적인 풍요가 삶을 갖다가 많이 외형적으로는 바꾸어 놨는데 실제적으로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하지는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진 것이 동양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한때는 이제 중국의 그 유교 사상과 도교 사상에 대해서 상당히 진출을 했다가 그 관심을 가졌다가 그쪽 중국에 이제 마오쩌둥이 전부 다 그 전통 사상들을 해체해 버리면서 공산주의라는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라는 그런 그 독재를 만들어내면서 미국이 실망하고 그 유교의 메커니즘이 다 깨지고 난 뒤에 미국 사람들이 어디로 생각을 옮겼냐면 인도로 옮겼다고. 인도의 그 바라문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서 보다가 바라문교를 보니까 그 안에 이제 명상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재미가 있는데 그 신에 대한 생각들은 별 재미가 없었단 말이죠. 계급 의식이라든지 이런 평등이라든지 이런 그 인권과 평등 쪽에서 볼 때는 인도의 사계급 제도나 또는 그 브라만 신의 창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 젊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별로 동의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런 게 없이 되는 데가 뭐 있냐라고 했을 때 불교를 접하게 됐고 신이 없이 종교가 있네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토인비 같은 경우도 유럽이 불교를 받아들인 것은 19세기에서 대단히 큰 이벤트, 기계 문명,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보다 더 큰 변화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신이 없이 종교가 됐네. 그리고 수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해탈할 수 있는 길이 있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지성인들이 이제 헤르만 헤세, 그 다음에 헤겔, 그 다음에 데카르트, 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그 토인비 같은 사람도 역사학자지만도 토인비가 불교가
유럽에 전해진 것은 대단히 큰 그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네들이 그 영국이나 이제 네덜란드 이런 쪽의 사람들은 유럽 전체가 신에 대해서 이제 그 해방되기 시작했고,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나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그냥 그 아마도 그 교회와 성당들이 거의 다 지금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200개 정도의 교회가 1,600개가 폐쇄되고 팔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들은 아마 8만 불이 넘을 겁니다. 그래서 아픈 문제라든지 평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종교 때문에 더 억압을 받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종교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더 인간의 삶이 더 풍요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불교의 맹상이라는 것이 바로 자기네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하고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를테면 우리 불교 같은 경우, 요즘에 우리 불교 같은 경우 이제 기복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그 진짜 신이 무엇을 준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거든요. 논리인데 그 경제가 개발이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또는 복지가 되는 것을 억제했던 것이 오히려 그 신을 믿었던 것 때문에 더 그렇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신이 다 해줄 것인데 신의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개선하고자 하는 생각 자체가 안 생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유럽이나 미국 쪽은 동양 사상과 특히 선에 대한 사상들이 굉장히 그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고, 오강남 교수 같은 경우도 종교학자인데 원래 그분이 기독교 집안인데 캐나다에 가서 연구를 할 때는 박사학위는 화엄경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얘기가 비교 종교학자들의 얘기가 미국 같은 경우가 명상을 받아들이기에 지금 아주 하이 클래스의 사람들은 명상을 지금 급격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 대한 그 맹신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재해석이라는 이런 것을 갖다 이제 전부 다 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유럽과 그 미주 대륙 쪽은 명상이나 동양 사상이나 특히 명상 불교 쪽에 굉장히 많이 거됐었고, 지금도 이제 그 미국의 여러 대학들이 불교 학과를 개설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양 과목으로 불교를 가르치는데도 그 학생들이 400~500명씩 몰리는, 그리고 이제 뭐 하버드도 불교 학교를 만들 정도니까, 그래서 그쪽은 불교를 점점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이제 동양 쪽은 산업혁명을 하지 못하면서 가난에 많이 시들렸다가 오히려 이쪽은 이제 유물론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개발이 상당히 강한데, 그래서 이제 그 황금 만능적인 그런 생각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게 한데, 이제 한국은, 일본은 좀 달라요. 한국은 이제 내가 볼 때 선진국으로 접어들고 한국의 모든 지금 상황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을 놓고 볼 때 지금은 이제 조금만 지나면서는 내가 볼 때는 과거에 물질적으로만 집중적으로 추구했던 욕망의 자본주의적인 이런 생각들은 많이 줄어들고 가치의 세계를 갖다 진짜 우리를 갖다 평화롭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서서히 이 한국 사회도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거는 미국이나 카나다 이쪽, 유럽 쪽에 자극을 받은 부분도 있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놓고 볼 때, 야, 돈을 죽자 살자, 옛날에 청계천 그 노조, 피복 노조, 청계천에서 일한 사람들은 전부 다 거북목이 되어 있었어요. 목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꺾여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딱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난 사건하고 똑같은데, 방글라데시는 한 방직 공장에 7층짜리가 다 무너져가지고 3천 명이가 죽었죠. 근데 그 건물을 그냥 허름하게 콘크리트 막대기만 몇 개 세워가지고 7층을 지으니까 미싱을 잔뜩 얹어가지고 그 하니까 그게 집이 무너져 버렸다고. 옛날 우리 와우 아파트처럼 무너져 버렸다고. 근데 거기도 뭐냐면 우리하고 비슷하게 일어서서 이게 고개를 반듯하게 들 수 있는 천장 높이가 안 돼. 우리 청계천도 전부 다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이래가 14시간, 20시간을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거북목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다. 그래서 그때 전태일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어났던 것이 제발 우리 목고기라도 좀 폐기해 주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라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수많은 희생을 갖다 치르는 동안 기득권자들은 또 10%도 안 되는 기득권자들은 더 많이 이네들은 탄압을 해서 더 많이 내가 가지기 위해서 군부 독재가 이루어지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다 해놓고 나서 민주화라는 것을 해놓고 나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민주주의 제도를 갖다 착실하게 지금 그 계획을 시켜 나가고 있는 나라도 많지 않아요. 동남아 지역에서는 필리핀이 그렇게 됐지만 필리핀은 바탕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어가 엉망이 돼버렸고 자체가 엉망이 돼버렸고 이제 이를테면 남미 쪽에 브라질이나 아르헨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된 것 같았지만은도 그건 아직도 백인 침략, 스페인 침략과 인디언 문제, 그때 당시 원주민 문제가 아직도 이 갈등이 남아공보다 더 심하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는 가만 보니까 아직까지도 기득권층이 많이 남아 있지만은 검찰의 기득권, 군부 기득권은 많이 무너졌어요. 검찰의 기득권이라든지 아직도 그 금융자산과 부동산 그러니까 비금융자산, 부동산 자산의 금융자산의 한 약 80%, 100% 내가 딱 맞는 얘기는 아니죠. 프로테이지가 약 80% 정도는 5% 되는 사람들이 다 80% 이상을 갖다 다 차지하고 있다. 다 차지하고 있고 전국의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건물 이런 것도 다 아직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네들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거듭 계속 여러 가지 그 참 모의를 하고 모사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돼 있긴 한데 우리한테는 남북한의 문제라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아주 못 사는 나라 핵을 갖고 있고 이쪽은 잘 사는 나라인데 빈부격차와 또 지역 갈등 같은 건 나는 얼마 안 가서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보는데 이제 빈부격차 같은 경우는 이거는 또 한 번 큰 소용돌이가 겪어지지 않고서는 이건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 급속도로 발달되고 급속도로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 나는 뭐냐 우리가 살 때도 나는 내가 어렸을 때 살 때 라디오도 제대로 못 봤거든. 꼬마 때는 라디오가 저 동사무실에서 삐삐선 해가지고 연결된 스피커가 있어. 그 마루 끝에 붙어 있는. 거기서 거기서 이제 라디오를 갖다가 그 동사무실에서 하나 놓고서 삐삐선으로 중계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일기 보도를 하면 우리 옆집 할머니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 라디오는 비가 온다 그러는데 너희 라디오도 비 온다 그러더냐. 그런 시대에 살았어. 그러니까 그 안에 뭐 스피커 안에 사람이 들었으면 할머니는 지금 우리는 핸드폰을 다 들고 다니고 전 세계 것을 갖다 다
그 볼 수 있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도 뭐 그냥 1, 20분 안에 다 SNS상으로 다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니까 전국이 정보의 평준화가 되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법적인 기득권 이런 것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아직까지도 우리가 죽자 살자 돈 벌어야 된다 이 아주 끄트리가 남아있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 자녀를 키울 때 국영수 잘 시켜가지고 그냥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그냥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돼 있으니까 그 속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노인들은 또 소외된다고 해가지고 노인 자살도 많고 노인 빈곤도 많고 지금 이제 베이비 부모 시대 그 6.25 사변 이후에 태어났던 보통 우리 뭐 가족들이나 다 지금 60, 70 이렇게 80 된 사람들은 80 된 사람들은 월남전에도 갔다고 뭐 그 80 넘은 사람은 뭐 6.25 사변 겪었고 뭐 그런데 70 된 사람도 월남전 갔다 오고 60 된 사람들은 맨날 뭐 학교에서 주는 미국에서 주는 빵 옥수수 빵이 너무 맛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학교 가고 뭐 했던 그런 시절에 살았던 우리들이거든. 근데 지금의 이 베이비 부모 시대에 살았던 노인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학교 때도 한 반에 70명이 넘었고 60명, 70명이었고 이제 지금 데이케어 센터를 가도 노인 센터를 가도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제 오고 제일 푸대접을 받고 그래야 될 세대인 것 같다. 그래서 노인 자살도 많고 이제 그렇게 한데 근데 이제 부를 좀 축적하고 나도 철학적으로 뭘 하고 나도 학위를 여러 개 따고 나도 뭐 허위 학력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따고 나도 허망해. 허망하기가 그지없어. 지금 뭐라고 했던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밥 먹고 사는데 그냥 하여튼 스펙을 써야 되니까 뭐 어디 학교 나오고 뭐 스카이 대학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행복하느냐? 별로 행복지가 않아. 그러면 스카이 대학 나왔다 그래서 죽는데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 그러면 쟤들 뭐 서울대학 나오고 어디 뭐 연대 고대 나오고 정치권에 있고 뭐 국회의원 하는 그런 분들 전부 다 막 그냥 뭐 재판을 해가지고 맨날 고발하고 검찰에 불려가고 포토라인에 쓰고 저게 행복할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지금 있어요. 그건 이제 돈은 한 1년에 3만 5천 불 정도 되면 얼마나 되나? 한 4천만 원 정도 1년에 평균 한 4천만 원 정도 수입을 이제 하고 산다고요. 가만히 있어. 나는 4천만 원이 되나?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한국은 지금 벌써 동양에서 내가 선두주자가 된다는 것은 한국이 벌써 기독교도 들어와 있었고 기독교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도 또 많고 불교에 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이런 것이 들어와 있으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재정립되겠구나. 우리가 갖고 있었던 불교의 1600년 역사와 기독교 캐톨릭의 200년 역사와 개신교의 100년 역사가 합쳐지면서 우리가 한 삶의 한 방식을 만들어 나가겠구나. 케이팝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옛날 고전 음악이 있었고 창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거는 1300년 전에 들어온 것이고 또 이제 그 뒤에 일제 때 엔카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발라드도 들어왔고 뭐 헤비메탈도 들어왔고 이제 쭉 가곡도 들어오고 성가도 들어오고 다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이제 하여튼 한국에서는 집집마다 그러면 애들 가르치다가 피아노 한 대씩 다 샀어. 다 사가지고 요즘에 피아노가 값이 안 나가서 똥값이야 아주. 뭐 그냥 그렇게 똥값보다 싸. 똥값은 하수도비라도 내고 주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문화가 앞에 들어왔던 게 융합이 되면서
팝, K, 그러니까 코리아 여러 가지 문화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뭐 오징어 게임도 나오고 무슨 뭐 그 드라마 부분이고 영화도 나고 세계로 인정받는 그런 그 케이스들이 다 됐다고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종교 이것도 역시 전 세계의 모델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가장 불교, 유교, 도교 그 뭐 도교, 유교는 그냥 생활 속에 다 습합이 돼버렸지만도 불교, 그 기독교, 캐톨릭 이렇게 하면서 같이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한 모델이 나올 것 같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사실은 이제 많은 외로움, 그 다음에 소외감, 상대적 빈곤, 탈락 이런 그 심적 갈등 때문에 진심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탐색이 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식인들 가운데 김용옥 박사라든지 지금 오강남 박사라든지 또는 이제 몇몇 기독교 학자들 가운데서 기독교가 이래서는 안 되고 불교도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많이 연구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화하고 살 것이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것인가 하는 그 가장 조금 깊이 들어가서 가장 그게 공통분모를 이룰 수 있는 게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게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동양에서 못 먹고 살았으니까 먹고 살라고 하는 발부동을 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빨리 올라왔어요. 일본도 지금 중간에 올라오다 우리가 뒤쳐져 버렸거든. 그거는 이제 정치 체제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정치 체제가 극우 체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처럼 정권이 바뀌질 않았어. 바뀌어서 우리는 맨날 혼나는 것 같지만 그것처럼 잘 된 게 없어. 왜 혼자 놔둬? 그 일본 자민 같은 경우도 그 다 자민당 같은 경우 안에 다 썩어 잡았었거든. 썩어 잡아서 손댈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자유라는 것을 누리면서 이게 발전을 해가는 상황이구나. 그 중에 선이라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구나라는 것을 나는 느껴. 이게 곧 우리가 잘 해나감으로 인해서 이 모티브를 제시하고 이 과거에 고전에 있었던 우리가 해왔던 방식에서 현대인들이 좀 더 접합을 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나간다면 이 정신적 추구가 한국에서 이제 꼭 있으리라고 나는 봐요. 그것이 불과 내가 볼 때는 한 10년, 15년 요 사이에 이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럴 때 불교는 직업의 기복 불교 같은 그런 것은 미래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지금도 지금까지도 도움이 안 되고 착각 속의 도움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의 얘기고 실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마도 이게 그 바른 견해를 갖고서 내가 인과법으로서 인과법은 과학과 같으니까 인과법으로서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새로운 방향을 찾아 나가는 거 이건 틀림없이 한국이 제일 앞장서서 될 거예요. 한국이 의외로 그런 방향에서 새로운 추구를 하는데 아주 역동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갖다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선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명상 메디테이션이라고 이제 번역되는 명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불교 명상이 가장 확실할 것이다. 방법론에 있어서도 확실하고 또 뒤에 결과가 나오는 부분도 아주 확실하고 그래서 인간이 편안해지는 것도 확실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뭐 한 4, 5년 넘었나요? 그때 세계 명상학회 그 학회가 열렸는데 한 세계 학자들이 인지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명상을 갖다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요. 명상을 했을 경우에 뇌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내분비가 어떻게 변하고 내분비 물질들이 어떻게 변해서 되고 우리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고 하는 것을 갖다 전부 다 연구를 해서 전부 다 발표를 하고, 그게 발표를 한 것이 그 전부터 쭉 계속 해왔거든. 해와서 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3, 14년 전인가 그때 3, 4천 명의 명상학회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명상은 과학이다. 그냥 처음에는 명상이라는 것이 좀 신비주의이거나 또는 그 형이상학적이거나 또는 그냥 그 말로만 뭐가 되는 개념상으로 되는 그런 플라시보 같은 이런 느낌의 그런 것이라고 세상 사람은 생각했는데,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연구를 해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은 내가 분야에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뇌파라 이런 것을 전부 다 검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안정적 뇌파가 되고 굉장히 편안한 상황이 되고, 그래서 몸 전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명상은 과학이다라는 얘기를 한국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만의 전유물도 아니고 또 명상하는 사람들의 자기만의 전유물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밥을 먹듯이 하루에 일상적으로 한두 시간씩 명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갖다가 좀 더 릴렉스하게 좀 더 풀어주고 좀 더 욕망으로부터 긴장돼지고 속도로부터 긴장돼졌던 것을 갖다가 좀 풀어주는, 그러면서 점점 빠른 속도 속에서 굉장히 시야가 좁아지고 긴장돼졌던 것을 갖다가 속도를 늦춰줌으로써 새로운 생각들도 나오게 해주고, 그런 새로운 생각들이 또한 새 삶을 갖다 만들어 나가는데 기초가 된다라고 미국은 이미 보고, 그래서 IT 산업 쪽의 사람들은 저번에 그 IT 쪽에 하는 그 기업주가 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들어봤거든요. 들어보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사무실이 전부 다 숲속에 있어. 그리고 뭐 사무실을 뭐 칸칸이 해가지고 그 컴퓨터 놓고 그렇게 안 하고 전부 다 한 사람의 사무실이 한 20평 돼. 그 안에서 바깥하고 전부 다 친화적으로 창문 전부 다 만들고, 그리고 시끄럽지 않고, 그래서 자유롭게 명상하면서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러니까 머리를 비우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머리를 비워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비우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고, 새로운 아이디어 속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아주 명상을 오래 했거든. 그런 속에 새로운 지식도 머리를 비워야 가능하다. 명상을 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전 세계가 다 지금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전부 다 명상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상 가운데 불교 명상과 불교의 인과론과 불교의 연기론과 특히 환경학자들은 더더욱 그래요. 더더욱 그렇다고. 저번에 이제 알래스카에서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이 여수를 왔는데, 알래스카의 기름 유출 때문에 환경운동을 쭉 하다가 이 사람이 환경운동의 여러 가지 그 아이템 또는 철학적 바탕을 이렇게 자꾸 이제 읽고 자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데, 나하고 얘기를 한 서너 시간 차 마시면서 했는데, 불교 철학이 딱 맞다 이거. 불교 철학만큼 전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서로가 상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 우주와도 지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금은 지구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는 지구에서 만들어졌어요. 지구에서 탄소가 이 우주 마그마가 폭발해서 올 때 그 압력과 열에 의해서 탄소가 굳어져서 그게 다이아몬드가 된 거거든. 강도가 굉장히 10인가 얼마 정도 되는 강도가 되는데, 금은 지구에서 못 만들어요. 그 금을 갖다 그 온도가 뭐 몇십만 도에서 됐다든지 변화시키는 것을
그 어떤 조건을 가지고 변화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서 왔느냐? 이 지구가 형성될 때 어디 저 바깥에서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났고, 그게 폭발 일어나는 순간에 그 열과 압력에 의해서 금이라는 물질로 변환되는데, 그게 우주에 흩어지면서 지구가 물렁물렁한 상태였을 때 그게 같이 섞여 들어온 거야. 그런 걸 보면 저 우주 끝에 있던 어떤 물질과 내 몸이 갖고 있는 물질이라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각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미진중함시방이라 한 띠끌 가운데 이 세상에 시방세계가 가득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 말이, 의상조사 법성계의 말이 전혀 지금 과학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단 말이에요. 문제가 될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과학과 일치하는 과학을 오히려 2600년 전에 선도해 줬던 말이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이 우주의 모든 것들도 역시나 우리와 전부 다 연관관계가 있고, 또 우리는 이 우주의 137억 광년 바깥의 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137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서 터져서 이루어진 그 바깥에 137억 광년 바깥하고 지금 나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런 물질과 같다고 말이죠. 따라서 이 선정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의 행복과 나의 번거로움을 벗어나서 행복해지는 가장 좋은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가장 좋은 테크닉이라는 것을 다 알아야 돼요. 지금 이제 이 선은 그래서 인간이 어떤 물질적인 행복을 구한다든지 권력적 행복을 구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주 일시적이고 착각한 것에 불과하지만은 이 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복은 지속되는 행복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 불자 여러분께서 배우고 실행에 나간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밥 팔아서 죽수 먹지는 말아야 돼. 이런 어마어마한 그 안에 재료를 두고서 밥을 팔아서 죽을 써먹어서 되겠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걸 두고서 복이나 빌러 다니고 헛소리나 하고 다니고, 응? 이게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결정적인 방법. 이 인류가 발생해서 한 호모사피엔스는 한 30만 년 전에 한 할머니 자손이라 그러는데, 그 한 할머니 케냐인가 어디서 나왔다는데, 한 할머니 30만 년 전에 자손이 지금까지 뻗어서 심지어는 피거미족도 되고 다 그렇게 됐지만, 그건 기후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됐지만은 그러나 인류가 나와서 발견을 한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이야기다. 인간의 마음을 갖다가, 불교는 마음을 다루는 종교이고, 인간의 마음을 갖다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선밖에 없어요. 선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칼이 이렇게 하나 있어, 칼이 하나 있으면 이 칼날이 베지를 못해. 그 칼날을, 본인의 칼날을 본인이 어떻게, 지식으로서는, 미국도 지금 그게 접한 한계지만,
전 세계 지식을 다 끌어모으겠다고 구글을 만들었잖아요. 전 세계 지식이 그거 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전 세계 지금 지식 이런 이거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그건 구글에 들어가 있어요. 전 세계 지식을 전부 다 모아보겠다고 한 주가 쓰는 전기보다 더 많이 쓰면서 우리나라 전체가 쓰는 전기만큼 쓰면서 구글이 이 지식을 갖다 모으고 있지만도 그러나 인간이 행복하냐? 아니다. 이제 결론이 나온 거야.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간이 행복한 것은 딱 명상이구나. 그 입버릇이는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가시에 발에 가시가 안 찔리기 위해서 온 산에다가 가죽을 까는 것보다 내 발 밑에 요만큼 잘라서 신발짝 한 자만 대면 안 찔릴 거 아니냐고. 나의 문제라고. 그래서 이 명상, 이게 지금 선정품은 바로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갖다 내가 오늘은 좀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갖다가 사회적 얘기나 이런 것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우리 BTN에 이렇게 항상 그 후원을 해주시는 부타에 후원을 해주시는 불자님들 감사드리는데 강희순 불자님, 박명숙 불자님, 신진구 불자님, 장덕순 불자님, 한혜숙 불자님, 황중현 불자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케이.